9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IP 주소를 얻는 흐름들을 한번 파악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 실습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URL을 입력하면 뭐 웹브라우저도 좋고 뭐 핑도 좋고요. URL을 nate.com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맨 먼저 host.conf 파일을 줘야 합니다. 이 파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파일에 써 있는 내용이 오드하고 호스트랑 바인드 콤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처음에 앞에 있는 호스트가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호스트 수 이 파일을 먼저 찾아보라 이런 얘기고, 바인드는 그 다음에 네임 서버를 찾아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두 개 차례를 바꾸면요, 먼저 네임 서버를 검색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바꾼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비유를 비들자면 이 호스트스는 수첩을 먼저 찾아보고 수첩이 없다면은 114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일반적으로 호스트스 파일을 열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열었더니 우리가 강제로 써준 것 빼고는 써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실습에서 했듯이 우리가 여기다 강제로 적어놓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 바로 있다 그러면은 바로 IP 주소를 획득해서 끝나는 거예요. IP 주소를 얻게 되면 바로 뭐 웹브라우저로 접속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어지는 작업이 되겠죠. 자, 아주 간단하죠. 호스트스 파일이 있다는 전제라면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없기 때문에 nate.com을 제가 입력했을 때 여기 호스트스에 없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resolve.conf라는 파일을 열어봐요. 이 파일에는 뭐가 써 있었냐면은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IP 주소를 강제로 막았었죠. 막으면은 네임 서버가 없으니까 호스트를 알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191681112 뭐 이런 네임 서버 주소가 써 있겠죠. 그럼 써 있는 대로 가서 실제 그 네임 서버에 쿼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네임 서버 컴퓨터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응답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IP 주소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IP 주소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호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으면 바로 얻어지거나, 더 일반적인 상황은 네임 서버를 쭉 타고 와서 네임 서버를 통해서 IP를 얻거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메인 이름 체계는 초창기 인터넷에는 한 대의 네임 서버만으로도 충분했겠죠. 뭐 전 세계 인터넷 는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수천 대 뿐이라면 한 대의 네임 서버로도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IP 주소가 또는 인터넷 컴퓨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확장하면서 한 대의 네임 서버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도메인 이름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루트 도메인을 두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 같은 게 되는 거죠. 처음에 루트 도메인을 두고 그 아래 예를 들어 쉽게 되면 국가 같은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한빛.co.kr이죠. 그럼 맨 뒤에 kr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있나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가 co였죠. 회사 같은 건 CO, OR 같은 거는 비영리기관, GO 같은 거는 뭐죠? 정부기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KR, 거꾸로 앞에 CO. 그 앞에가 뭐였죠? 한빛이었죠. 예를 들어 삼성이라면 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가면 돼요. 처음에 루트 도메인 밑에, KR 밑에, CO 밑에, 삼성. 근데 삼성 앞에 있는 www는 웹서버, FTP는 FTP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은 www.samsung.co.kr 하고 원칙은 맨 뒤에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생략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도메인이 이렇게 쭉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네이트 같은 거 볼까요? 네이트는 com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점이 붙었다 했죠. .com 그 앞에 네이트 그 앞에 www 이러니까 www.nate.com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게 계속 찢어지니까 나중에 네이트라는 회사에서는 이 부분,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 부분 있죠? 자기들 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거죠. LG면 LG에서 자기 컴퓨터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아무리 컴퓨터들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더라도 각각의 관리 단들만 여기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이 컴에. 그러니까 이 컴이라는 이거 네임 서버라고 볼게요. 이 컴이라는 네임 서버는 네이트 그리고 컴들랑 뭐죠? 네이버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그 얘네들은 각각 자기들이 자기를 관리하니까 어때요? 새로운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빛닷컴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빛닷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빛이라 칠게요. 한빛에서 제가 서버 컴퓨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도메인 서버를 만들면 이 서버를 제가 여기까지 만들고 이 서버만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컴에서는 자기 밑에 애들만 관리하면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ORG도 자기 밑에 애들만, EDU도 자기 밑에 애들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세상에 폭발적으로 도메인 시스템이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메인 이름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컬 네임 서버가 작동하는 순서를 볼게요. 로컬 네임 서버는 뭐냐면 요 그림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게 로컬은 네임 서버인데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로컬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버 컴퓨터가 아까 인터넷 쓸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19168.110.2 이게 우리 resolve.conf라는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이게 로컬 네임 서버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버가 지정한 네임 서버가 로컬 네임 서버인데 이 로컬 네임 서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IP를 안다고 얘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다 알려주지만 현실적으로 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PC에서요, 아까 어떤 주소, 아무 주소랑 관계없어요. 주소를 넣으면 얘가 얘가 이제 19168.110.2번이라고 생각할게요. 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알게 됐었죠. 이러면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PC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로컬 네임 서버가 모든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응답을 해주니까.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복잡한 과정을 완전하게 외우거나 몰라도 사실은 작동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네임 서버를 공부하니까 이 전반적인 작동을 한번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좋겠죠. 자, 볼게요. 제가 www.native.com을 입력을 하면 로컬 네임 서버에 질의하죠. 그러면 이 로컬 네임 서버는 이제 얘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로컬 네임 서버예요. 얘는 지금 자기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걸 뒤져봐요. 캐시DB에서 자기의 디스크를 뒤져서 여기 있다. 그럼 바로 알려주고 끝나면 돼요. 하지만 얘가 전 세계에 있는 걸 모두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제 www.native.com 점이 뒤에 붙은 거라 했죠. 안 보이긴 하지만 점이 있다고 치고 그 맨 뒤에 점의 의미는 루트 네임 서버를 의미해요. 앞에 요 페이지 같은 요 루트 도메인 요 네임 서버거든요. 요 루트 네임 서버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해석할 때 native.com 점이면 맨 뒤에 점을 가지고 그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한테 내가 지금 native.com을 알고 싶은데 이 주소를 알려줘라. 근데 문제가 얘죠. 얘가 거기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알고 싶은데 요걸 알고 싶은데 얘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럼 얘가 누구를 알려주면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net, com, org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요 앞에 있는 컴 네임 서버는 내 밑에 있으니까 이 컴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컴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면 얘가 알겠다. 그리고 다시 컴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앞에 얘한테 보니까 얘가 다른 건 모르지만 얘는 알잖아요. 자기 밑에니까. 그럼 얘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컴 네임 서버한테 www.native.com을 물어보면은 얘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볼까요? 얘는 컴네임 서버는 네이트, 구글, 네이버는 하는데 그 밑에 애들은 몰라요, 존재를.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하진 않고 내가 그것까진 모르지만 native.com은 내 밑에니까 그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로컬 네임 서버가 다시 와서 이제 드디어 native.com까지 가는 거죠. native.com 서버에 물어보면은 얘네 거잖아요. 자기 앞에 www, ftp, 메일 이게 다 자기 거니까 자기 캐시DB에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죠? 앞에 보면 얘를 알고 있는 거.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자기 밑에 했죠. 제가 회사에서 이 부분이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랬죠. 그럼 자기 회사에 있는 www, ftp, 메일 이게 컴퓨터들이에요. 이게 서버 컴퓨터. 이 서버 컴퓨터의 주소는 얘가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겠으니까 자기 캐시DB에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2다 이 주소를 알려주면 얘가 이제 알게 돼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작동을 보면은 PC가 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모르면은 PC한테 모른다 안 하고 잠깐만 하고 대기시킨 다음에 이 로컬 네임 서버가 나가가지고 그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와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니까 PC 입장에서는 얘가 다 알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작은 IP 주소를 얻었으면은 그 IP에 해당하는 웹 주소로 이렇게 딱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네임 서버가 작동하는 가장 개념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실제 운영 방식은 좀 더 달라요. 하지만 이 개념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네임 서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임 서버가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캐싱 전용이 있고요. 마스터 네임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 로컬 네임 서버가요. 방금 얘기한 캐싱 전용 네임 서버예요. 얘는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은 없지만 외부에 물어봐서 알려주는 네임 서버가 캐싱 전용 네임 서버고 마스터 네임 서버는요. 요 네임 서버를 마스터 네임 서버로 불러요. 자기 밑에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관리하는 애들을 알려주는 거를 마스터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볼까요? 위에 그림에서도 요게 마스터 네임 서버죠. 이 네이트 얘가 자기 밑에 관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가 마스터 네임 서버가 되겠죠. 자, 일단은 캐싱 전용 네임 서버 먼저 구축할게요. 그러니까 PC에서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다 밖에서 알아다가 알려만 주는 거죠. 얘를 구현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4 전화번호 안내 비율을 들었는데 그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우리 구현할 때 우리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그림이거든요. 같은 이 서버 컴퓨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지금은 다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그러니까 VMware가 제공해주는 19168.111.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고 내가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서버로 구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캐싱 전용 네임 서버 쓰고 얘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19168.111.2번을 썼는데 얘를 안 쓰고요. 얘로 바꿀 거예요. 얘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얘가 우리 서버 컴퓨터 있죠? 가상머신 얘가 캐싱 전용 네임 서버가 돼서 얘네들이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직접 인터넷으로 나가가지고 루트 네임 서버, 컴 네임 서버, 네이트 네임 서버 이걸 알아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도는 이해하셨죠? 요거를 같이 구현하죠. 그래서 캐싱 전용 네임 서버 구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습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자, 499페이지죠. 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2번이죠. 자, 얘를 캐싱 전용으로 지금 요거죠. 요거를 구축을 해볼게요. 자, 책에 초기화하려고 나왔는데 초기화 시키시든가 제가 초기화 시키는 이유가 가끔 우리 아까 호스트스 파일을 편집했잖아요. 걔 때문인데 저는 초기화 안 시키고 걔를 직접 지울게 다시. 자, 나노로 etc 밑에 호스트스 얘를 아까 편집해서요.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됐죠. 컨트롤 X, Y, 엔터 해서 그러면 초기화를 안 시켜도 됩니다. 자, 우리 네임 서버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할까요? 자, dnf-y 인스톨로요. bind-ch 루트예요.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캐싱 전용 네임 서버 관련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설치가 금방 별로 무겁지 않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bind-ch 루트를 설치하면은 캐싱 전용 네임 서버 또는 이따가 할 다음 시간 하겠죠. bind 네임 서버 기능을 얘가 설치를 해줍니다. 뭐 금방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자, 나노로 또는 얘는 gedit 들어갈게요. 행본을 받아서 gedit etc 밑에 named.comp를 볼게요. 행번호가 안 나오긴 하는데 우리 vi를 볼까요? 그럼 vi가 행번호가 좀 예쁘게 나오니까요. vi etc 밑에 named.conf 이 파일 열어서요. set number에서 행번호를 보고요. 자, 행번호 중에 교재 써있듯이 11행 보시면요. 11행 보면 listen port 536-127-001 써있죠. 얘를 지우고 n이라고 써주세요. any라고 써주고 세미콜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2행 보시면은 얘도 땡땡땡땡 얘를 지우시고 non으로 돼요. non이 non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19행 가볼까요? 19행에 가시면은 19행이죠. 로컬호스트 써있죠? 로컬호스트 지우고 얘도 N으로 바꿔주세요. 쭉 지우고 ANY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34행 갈까요? 34행쯤 가시면 자 DNS 밸리데이션이 yes로 되어 있죠? 얘를 no로 해주세요. no. 얘를 지우고 no. 이렇게 해서 4개 행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셨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네임 서비스는 네임드예요, 이름이. 그래서 시스템 CTL 넣을까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임드 스타트죠. 그리고 시스템 CTL에서 항상 가동하는 건 enable이었죠. 상시 가동 enable. 그럼 껐다 켜도 이제 얘가 작동을 하는 거고. 자, 확인해 볼까요? 스테이터스가 현재 작동하는지 보는 거죠. 스테이터스. 보면 네임 서비스가 지금 액티브 러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nabled도 뭐 안 봐도 되는데 얘도 껐다 켜도 작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얘가 이제 얘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얘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죠? 방화벽을 허용해 주겠죠? 방화벽 포트 허용이죠. 그래서 파이어월 컨피그로 해서 얘를 포트를 허용을 해줄게요. 자, Q로 빠지고 파이어월 다시 컨피그 다시 컨피그로 그리고 어떻게 했죠? 위에 영구적으로 바꿨죠? 영구적 바꾸시고 퍼블릭 되어 있고 서비스 중에 DNS예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DNS가 지금 꺼 있죠.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장하는 건 따로 없고요. 여기서 옵션에서 파이어월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은 얘가 방금 이 체크한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닫을까요? 됐으면 DNS 되어 있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트까지 허용을 하고 서비스까지 작동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잘 작동하는지. 그래서 dig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골뱅이 붙이고 네임 서버. 우리 네임 서버가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한번 테스트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IP 써주세요. 192.168.111.100 그리고 찾고자 하는 거 뭐 우리 아까 네이트 계속 얘기했으니까 .nate.com 하면은 얘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IP를 잘 알아서 알려줬죠. 여기 알려줬죠. 그럼 이 작동이 지금 순간적인 작동이 하지만 이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면 IP를 알기 위해서 얘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지금 루트 네임 서버, 컴 네임 서버, 네이트 네임 서버 이것까지 알아봐서 알아서 쭉 해서 알아온 겁니다.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간다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루트, 컴, 네이트까지 갔다 와서 알아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됐으니까 NS 룩업도 확인할까요? 클리어하고 NS 룩업으로 테스트 돼요. 서버 치면요. 현재 서버가 우리가 얘로 되어 있는 거죠. 얘로 되어 있는 거를 누구로 바꿀까요? 자기 자신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9 서버를 192.168.111.100번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소를 알면 되죠. 네이트.com 바로 알려줬죠. 뭐 다음 점 낼까요? 다음 점 넷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다가 알려줘요. 지금 잠깐 시간이 걸렸죠. 시간 걸린 이유는 얘가 나가서 쭉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얘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것을 사용해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초기화하고 부팅할게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하고 부팅했고요. 자, 여기서 터미널 열어서 먼저 확인 먼저 해볼게요. 터미널 열어서 먼저 이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설정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S 룩업 똑같이 하면 돼요. NS 룩업 하고 여기 서버가 여기도 2번으로 되어 있죠. 바꿔주는 거죠. 서버 192.168.111.100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있죠. 얘가 얘로 바꿨고요. 자, 여기서 아무나 치면 네이트.com .sbs.co.kr 저는 응답을 다 잘하고 있죠. 문제없이 응답을 잘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알아다가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죠. 자, 이제 영구적으로 얘가 영구적으로 얘를 네임 서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였죠?
resolve.comp였죠. 걔를 수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whoami 보시면 일반 사용자니까 누구로 해야겠죠? 루트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su-c 명령어로 하죠. 자, gedit로 etc 밑에 resolve.conf 그래서 열어가지고 아무런 패스워드 넣으면 되죠. 이런 경고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2번이 아니라 우리가 100번으로 고쳐줄게요. 19168 111.100번. 그러면 영구적으로 얘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장하고 닫으시면 자, 이제 얘 닫고요. 웹브라우저 띄워서 접속되는 곳이 이 되죠. 얘가 웹브라우저 띄워서 그 URL을 입력하면은 얘가 다 밖에 나가서 알아다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 곳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기다렸다가. 자, 테스트들만 다 하면은 다 끝나니까요. sbs.co.kr 뭐 이런데 방송국 같은데 들어가면은 잘 들어가지죠.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속도 문제지 큰 문제 없이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자, 잘 뜨죠. 자, 됐으면은 닫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까요? 서버 비도 한번 바꿔볼까요? 서버 비도 한번 바꿔보죠. 자, 서버 비도 초기화하고 부팅하세요. 저는 부팅을 여러분 미리 해놨으니까요. 서버 비 그래서 우리 루트 로그인 할까요? 루트 패스워드로 접속하고요. 똑같아요. 얘도 ns 룩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얘는 바로 vi로 named.server 나노 써도 될까요? 나노. 아, 저 나는 안 깔았네요. 그냥 vi 할게요. vi etc 밑에 resolve.conf죠. 여기서 2번이 아니라 100번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번 바꾸고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IP를 바꿨고 이제 NS룩업을 확인하면 돼요. NS룩업으로 자, 서버가 100번으로 돼 있을걸요? 100번 돼 있죠 이미? 하고 sbs.co.kr 하면 응답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야죠.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자, 여기서 웹브라우징이 되는데요. 텍스트 타입의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이 링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DNF로 설치할까요? 근데 이제 얘는 한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깨지긴 하는데 영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지만 지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인터넷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역시 지금 이 네임 서버, 이 서버죠. 캐시형 네임 서버 얘가 다 인터넷 주소를 알려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설치되고 나면은 잠깐 아주 간단한 걸 한번 들어가 보죠. 잠깐 기다려 보죠.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이 링크스 하면 되죠.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고 주소를 쓰면 돼요. 영문 사이트는 우리 kernel.org 가볼까요? kernel.org 그러면 이제 kernel.org 같은 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키와 엔터 키를 쓰면은 더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탭 키로 이동해도 되고 필요하시면은 간단한 웹브라우징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SC 누르면 메뉴 나오군요. ESC 키 누르면 메뉴 나오고 파일에서 끝내고 싶으면은 EXIT를 하시면 이제 얘가 종료가 됩니다. 간단한 웹브라우저도 사용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가 한번 작업하는 거 해볼까요? 윈 클라이언트도 역시 제가 부팅을 해놨으니까요. 윈 클라이언트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제어판 열어서 볼까요? 제일 정상적인 게 제어판 들어가서요. 좀 여러 개를 좀 4대는 동시에 띄우니까 좀 느리네요. 자, 제어판에서 제어판 열어서요. 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있죠? 여기 들어가서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 여기 들어가서 자, 이더넷 재료죠? 이더넷 재료 클릭해서 이더넷 상태를 열죠. 얘가 이제 네트워크 카드죠? 여기서 속성이죠. 속성 우리 IPv4죠. IPv4를 찾아서 이죠. TCP IPv4 얘의 또 속성 누르시면 얘는 뭐죠? 지금 자동으로 다 DHCP 서버에 의해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얘를
다음 DNS에서 이거를 이제 뭘로 하는 거죠? 여기 그림이 없는데 윈 클라이언트도 얘로 지정하면 되죠. 192.168.111.100번 이렇게 지정하시면 확인, 닫기.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얘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자, 브라우저 한번 띄워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들어가죠. imbc.com요. imbc 같은데 들어가면은 뭐 역시 방송국 같은 사이트는 뭐 꺼져 있진 않으니까요.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얘를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초기화 시켜야겠죠. 그런데 초기화 안 시킬 거고 다시 자동으로 IP 주소 받게 하려면요. 그것도 알아두죠, 이기 위해. 자, 시작에서 마우스로 버튼 파워쉘 관리자 열어볼까요? 열고 yes 누르고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뭐 너무 기시면 아까 알아서 중간에 좀 쉬었다 하세요. IP config 쓰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더넷 쪽 요거 이름이 요 이름을 알려고요. 요 이름을 지금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다시 DHCP를 하려면 net sh 인터페이스를 IP set DNS 하고 이 네트워크 장치 이름 이더넷 0이죠. 얘를 큰 따옴표로 해서요. ether net 0 큰 따옴표 닫고 그리고 DHCP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얘가 자동으로 IP를 받도록 글자가 좀 틀렸나 보네요. 잠깐만요. 예, 제가 글자가 틀렸네요. 이 글자 수정해서 다시 작업을 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자동으로 IP, 그러니까 얘를 다시 끊고 자동으로 여기서 받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실습은 좀 길었는데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시기 전에 퀴즈가 있나 볼게요. 또 지금 이 실습을 같이 만들고요. 퀴즈 아직 없네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죠.